들리십니까?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에 앞서서 얍 잠시만요. 이 줄 정리 하나만 하고 할게요. 시작에 앞서서 자, 화면 보기 끄고 안내 끄고 네. 이렇게 보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얍.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미 FA를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썼고요. 눈금선 때문에 눈 아프시나? 일단은 이렇게 잡고 눈금선을 없애고 네, 다시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FA를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그분들 목록에서 빼고 이제 FA 평가 신청을 하신 분들을 썼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막 이제 방송 보러 오셨는데 나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밑으로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가해 드릴 테니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소리 아까 들린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켜보세요. 소리 한번 키워보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그쪽 송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들린다고 하시거든요. 들리시나 보다 이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이렇게 이미 FA를 올리신 분들이 여기에 첫 줄에 만들어 놨고요. 지금 조금 전에 7시 35분이네요. 박민수 선수가 올리면서 방금 전까지 올리신 분들 이렇게 먼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 쭉 나열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픽션 선수부터 신청하신 분들 먼저 할까?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할까요? 실제로 FA를 나오신 분들을 뒤에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제 FA를 나오신 분들을 먼저 할까요? 뒤에 할까요? 뭐가 좋습니까? FA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FA 나오신 분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레코드를 통해서 볼게요. 올픽션 선수 지금 키움 소속이니까 올픽션, 네, 올픽션 선수의 성적입니다. 혹시 이것도 글씨가 잘 보이시나? 이 정도만 돼도 보이시죠? 이 정도만 돼도 보이시죠? 네, 보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중요한 선적들은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올픽션 선수 이번 시즌에 17승 했고요. 2.61의 평균 자책점, 210이닝을 넘겼습니다. 와우. 여기서 이미 지금 200이닝 오버가 벌써 3시즌 연타거든요. 네, 3시즌 연타 200이닝 오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좋은 승수 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2000이닝을 넘기셨네요. 2000이닝을 넘기셨고, 이번 시즌이 32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시즌 33살이 될 텐데,
자, 올픽션 선수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막 실제면 팔꿈치 부상 논란 나올 듯. 네, 실제면 이렇게 던졌으면 저기 감독들 욕 먹었겠죠? 감독들 욕 꽤나 먹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1점대도 낸 적이 있고 이게 이제 사이영 받았을 때죠. 1점대도 낸 적이 있고 이렇게 지금 승수도 무섭게 쌓고 있고 지금 이게 다승 2위죠 이번 시즌에. 네네, 다승 2위일 건데 이만한 승수도 쌓고 있고 지금 방어율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할이 안 됩니다. 아, 방어율이란다. 그 피안타율 보세요. 이할이 안 됩니다. 지금 하이트 나올 때가 약물전성 시대라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32살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투수다 인 건데요. 자, 이 올픽션 선수는 이제 제가 좀 두 개로 나눠보려고 해요. 윈나우 입장에서 리빌딩 입장에서 이렇게 나눠서 오늘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수들도 가운데 정렬 좀 해놓고 아이고. 자, 올픽션 선수는 윈나우 기준에서 보면 그야말로 S급입니다. 그야말로 S급이죠. 제가 뭐 여기서 A를 주면 오히려 논란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A를 주면 오히려 논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올픽션은 진짜 그야말로 리그 최정상급 투수 탑3 안에 든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탑3 안에 충분히 들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사이영 컨텐터고요. 사이영도 먹어봤고 그리고 지금 이번 저것도 사이영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성적이었죠. 좀 사이영 경쟁이 이제 두 명으로 달리는 경쟁이 아니라 다각화가 되면서 이번 사이영은 다각화가 되면서 이제 표가 여럿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런 게 되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윈나우 입장에서는 올픽션은 당연히 데려가야 되는 최고의 투수입니다. 반대로 윈나우 경쟁을 하는 상대팀한테 뺏겨서는 안 되는 뺏겨서는 안 되는 그런 선수이겠죠. 자, 그런데 리빌딩 하는 입장에서는 올픽션 선수는 어떨까라는 건데 여기서 리빌딩 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올픽션 선수를 무조건 장기로 잡아야겠죠. 단기로 잡는 건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로 잡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리빌딩 입장에서는 그냥 A도 애매해. A뿔로 합시다. A뿔 정도 되겠습니다. 그냥 A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리빌딩이라는 저거로 깎아내린 게 될 수도 있는 게 되는 거라서 장기로 잡을 수만 있다면 리빌딩 팀 입장에서도 올피션은 정말 무서운, 그러니까 좋은 투수입니다. 왜냐? 32살이면 이제 슬슬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투수들은 에이징 커브가 크지 않습니다. 투수들은 에이징 커브가 크지 않아요. 당연히 에이징 커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에이징 커브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에이징 커브를 투수들은 엄청나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알크보에서 가장 많이 사이영을 탄 선수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에이징 포크? 네. 네. 김홍직 아닙니다. 네. 유아홍입니다. 유아홍. 알크보에서 가장 많은 사이영을 탄 사람은 유아홍인데 유아홍은 심지어 사이영 3연패까지 해봤어요. 이 유아홍이 가장 나이 먹고 가장 마지막에 탄 사이영이 37살에 탔습니다. 37살. 37살에도 자, 이 기록을 한번 볼까요? 알히스토리 가서 한번 볼까요? 알히스토리. 아이고, 알뱅크를 눌렀네. 여기서 역대 타이틀홀더 투수 보시면 유아홍이 가장 마지막에 한 게 요때거든요. 요때가 유아홍이
37살이셨습니다. 37살에 23승을 했습니다. 이 방어율이 여기 강혜원 투수가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때 2점대였을 거예요. 방어율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리빌딩을 한다고 알크보 리빌딩이 막 10년 만년 하는 리빌딩이 아니잖아요. 보통 리빌딩을 한다고 하면 길게 잡아도 5년 뒤에는 달려 올라옵니다. 달립니다. 5년 뒤는 슬슬 달리기 시작합니다. 5년 뒤에는. 자, 지금부터 5년을 따져도 37살이에요. 37살. 본인이 아, 나 때려칠래 안 해 하고 이제 수동태를 하는 그 불상사만 일어나지 않으면 리빌딩 팀에서도 32살의 올픽션이 에이징 커브를 걱정해서 지르지 않을 카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픽션 선수에게 이렇게 등급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문가영 선수로 가보겠습니다. 문가영은 롯데로. 문가영이 누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조기석 선수죠. 닉변을 해서 인지도가 뚝 떨어진 선수 중에 하나인데 네, 닉변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떨어져 버린 선수 중 하나인데 조기석 선수입니다. 조기석 선수인데 현재 35살이고요. 35살이고 이번 시즌에 살짝 저기가 떨어졌어요. 홈런이 떨어졌습니다. 홈런이 떨어져서 19홈런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무려 4시즌 연속 30홈런을 이어서 했었고요. 지금 중간중간 살짝 20홈런이 있긴 하지만 10시즌 넘게 그 30홈런에 가까운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이번에 19홈런도 이거는 이제 저는 단순히 에이징 커브라고 보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단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이징 커브다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나이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39개 홈런을 때렸고요. 지난 시즌에 40개 홈런을 때렸습니다. 이분도 37살이니까 35살에 27홈런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자, 문가영 선수 지금 35이고요. 19홈런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에이징 커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알크보에서 하이트 시스템상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그 중에 내려오는 하락 곡선에 잠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기석 선수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힘들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시즌에 충분히 30홈런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저거거든요. 김규현 선수로 충분히 예시가 되고 있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가영 선수는 윈나우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카드라고 봅니다. S가 울픽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줄 것 같은 느낌이니까 A블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 정도로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백석교님께서 볼삼비부터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볼삼비부터 무너졌는가라고 하면 볼삼비가 무너져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볼삼비가 그렇게 여기서 잠깐 무너진 모습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볼삼비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너진 볼삼비면 에이징 커브가 올 때 위험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볼삼비가 무너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파워의 상승 하락 곡선에서 하락 곡선에 만난 거일 뿐이지 그 에이징 커브가 시계 맞아서 19개로 홈런이 줄었다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에이징 커브의 그러니까 그 타격 사이클상 오르락 내리락에서 내리막을 찍은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부상이 아니면 19홈런은 당연히 넘기겠다라는 거죠. 이 다음에 만나면.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윈나우 입장에서 당장 1, 2년을 쓸 입장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카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선수가. 확실히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로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에이징 커브로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타격의 상승 하락 곡선에서 하락 곡선을 만났다. 그럼 오히려 이제 이제 비유가 주식이 돼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하한가를 찍었을 때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이제 더 떡락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네, 하한가 찍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 오히려 윈나우 팀 입장에서는 사기에 좋은 선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리빌딩 팀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이런 선수 35세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35세가 됐기 때문에 리빌딩 팀 입장에서 35세의 파워형 타자는 사실 좋은 카드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석 선수는 리빌딩 팀 입장에서 그 타격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팀에서 한 명이라도 타격이 되면 이게 다른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로는 아니다. 리빌딩이 끝나고 나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겠지만 리빌딩 하는 동안에 버텨줄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지 않나라는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한화의 김태균 정도의 느낌? 네, 방금 FA가 한 명 추가됐다는 제보고요. 송하영 님이 FA를 하셨네요.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하영님 색깔 넣어드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이어서 할게요. 임승욱으로. 아, 나도 헷갈려. 바뀌고 나서 이거 맞구나.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임승욱 선수의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임승욱 선수 이번 시즌에 플루크가 그야말로 터졌죠? 3루수에 있나? 2루수에 있나? 2루수로 있구나. 네, 여기 임승욱 선수의 모습입니다. 임승욱 선수 지금 30살이고요. 지금 줄이 많네요. 그 중간중간 트리플 A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슬픈 사연이 있죠. 임승욱 선수 초반에 트리플 A가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30살짜리 선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30살 선수고 지난 시즌에 30홈런을 드디어 처음으로 때려내면서 예전에 아홉수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29홈런으로 드디어 30홈런을 때려내면서 파워형으로서 만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워형으로서 만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이 임승욱 선수가 이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임승욱 선수가 타격이 없네? 지금 승욱이 보고 있죠? 타격이 좌탑니까? 우탑니까? 던지는 것만 있네? 스로우만 있네? 좌탑니까? 우탑니까? 우투 좌타 맞죠? 그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키움구장이 그 펜웨이 그린몬스터로 유명한 그곳이죠. 그린몬스터로 유명한 그곳이다 보니까 좌타한테 살짝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우타 좌타를 안 가리고 타자한테는 무조건 좋은 구장입니다. 무조건 좋은 구장인데 그 중에 우타랑 좌타를 가려서 얘기하면 좌타가 살짝 손해를 봅니다. 우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홈런을 때렸고요. 30홈런을 때렸고 지금 100타점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그러니까 볼삼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100이 넘던 K 삼진이 이제 많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이라면 타율 쪽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입니다. 임승욱 선수가. 타율 쪽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타출장이 전부 다 그렇게 엄청 높은 모습은 아닌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렇지만 이 임승욱 선수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는가를 보면요. 자, 임승욱 선수는 문가영 선수에 비하면 윈나우 팀 입장에서 문가영 선수가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가영 선수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반면에 리빌딩 팀 입장에서는 임승욱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살이기 때문에 지금 막 5년으로 장기로 잡는다 치면 추후 더 연장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임승욱 선수가 리빌딩 팀 입장에서는 꽤나 좋은 카드로 쓰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윈나우 팀에서 그렇다고 못 쓸 카드냐? 그건 또 아니죠. 윈나우 팀에서 못 쓸 카드도 아닙니다. 30홈런을 이번에 찍었고요. 이제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타출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홈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 그 알크보 그러니까 하이트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게 원펀맨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개념인데 리미트 해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다 비유로 자주 썼죠. 그 알크보의 선수들은 어느 순간 리미트가 해제가 되면 갑자기 잘합니다. 그 시점이 지금 임승욱 선수는 30홈런을 때린 이 시점이 리미트가 해제된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승욱 선수의 그 지속적인 성장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승욱 선수는 이 정도로 저는 지금 한번 평가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 맞습니다. 지금 임승욱 선수가 개인 PR을 통해서 내 포지션을 소화가 가능하며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리빌딩 팀에서 플러스가 붙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임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선 이루수로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 내야 내 포지션이 다 될 거예요. 유격수는 안 되나? 유격수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내야 유격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이 되고 좌익수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쵸. 네. 내야에서 유격수 빼고 다 되고요. 좌익수까지 됩니다. 유격자리 지켰다. 네. 그리고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다는 거, 이 점에서는 리빌딩 팀에서는 상당히 좋은 매물로 쓰일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은징 선수로 가볼게요. 두산 이은징. 네, 이은징 선수의 성적이고요. 이은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 이번 시즌에 경기 수가 조금 적죠. 여기 트리플 A도 있고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즌 초에 2주 출장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수가 적은 모습인데 2주를 쉬었는데도 20홈런을 넘길 뻔했죠. 20홈런을 넘길 뻔했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젊습니다. 지금 백석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젊습니다. 그리고 원래 2루수인데 1루수로 쭉 기용이 되었기 때문에 1, 2루 두 개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은징 선수는 지금 이제 성장하는 선수로서 어필이 되겠죠. 다른 앞에 나왔던 올픽션 문가영처럼 완성된 선수라기보다는 성장하는 선수로서 좀 어필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제 생각에는 윈나우 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리빌딩 팀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은징 선수의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자꾸 다른 게 늘려. 이은징 선수는 이 정도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윈나우 팀에서도 당연히 만약에 네, 그 이은징 선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2년 안에 무조건 터질 듯 맞습니다. 터질 겁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 주목할 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이걸 보십시오. 볼선비를 보십시오. 이게 파워형 타자입니다. 파워형 타자가 이런 볼선비가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눈야구를 이미 완성시켜 놨다는 겁니다. 이은징 선수가 이미 눈야구를 타점이라 눌렸네. 네, 눈야구를 완성시켜 놓고 컨택과 파워를 늘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한번 터지면 진짜 완벽하게 터지게 될 거고 그 터지는 시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이은징 선수는 윈나우 리빌딩에서 리빌딩 쪽에 조금 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윈나우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로 이은징 선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요. 이은징 선수를 장기로 묶을 수 있다면 윈나우가 끝나고 리빌딩 하는 동안에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로 묶을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은징 선수가 윈나우 팀에서도 당장 못 쓸 카드도 아닐 뿐더러 윈나우에서도 한 7번, 8번 타자를 맡아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정도면. 그리고 터진다면 당장 4, 5번으로 갈 수도 있고요. 터진다면 당장 갈 수도 있고 만약에 2년 내로 터질 것 같은데 만약에 한 시즌 안 터진다면
그래도 윈나우 팀에서 7번, 8번으로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파워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등급을 제가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유라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라옹입니다. 유라옹 같은 경우에는 컨택형이시고 지금 26살입니다. 26살이고 이제 다음 시즌 27이 되겠죠. 시작할 때 재가입 너프가 있으셨어요. 그것 때문인지 컨택형이신데 아직까지 3할로 올라가지는 못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보여드릴 만한 부분이 3할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삼진이 적습니다. 삼진이 적은 모습이고요. 출루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삼진이 적은 모습. 이제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너무 큰데? 자, 선구에 대한 개념이 크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일반적으로 은징이 우투 우타입니다. 제가 채팅을 조금 늦게 봤네요. 은징이 우투 우타예요. 네, 선구가 크게 두 개의 개념으로 나뉩니다. 이제 영어로 했을 때 avoid K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I로 표현하는, 이렇게 보통 영어로 된 게임, 특히 OOTP나 아니면 모글 같은 게임을 했을 때 나오는 개념인데 선구가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개념으로 나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눈야구입니다. 눈야구. 즉 볼을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어보이드 K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삼진을 피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달라요. 선구가 크게 이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삼진을 피하는 능력은요, 출루가 낮고 삼진을 피하는 능력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네, 맞습니다. 커팅을 잘하는 거죠. 이태근이냐 이용규냐의 차이. 네, 이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쪽이 이용규 스타일이고 이쪽이 이태근 스타일이죠. 이게 어보이드 K만 놓고 눈야구 스탯이 없는 타자 같은 경우는요, 삼진은 없는데 출루율이 또 높지는 않아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이 케이스는요, 출루율은 네, 출루율은 출루율대로 높은데 또 삼진도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게 이 개념이 두 개가 나뉘어 있는데 현재 플러스 샵에서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붙어 있죠. 이게 플러스 샵에서 현재 선구는 이쪽 위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둘을 쪼개는, 선구를 이 둘을 쪼개는 거에 대한 밸런스 패치와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도입은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네, 수비형이 갓비형이 됩니다. 수비형이 갓비형이 돼가지고 수비형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비 능력치도 좋지만 타격적으로는 선구가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수비형이 진짜 레알 갓비형이 돼가지고 진짜 밸런스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쉽게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구를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방금 은징이를 봤었죠? 은징이 어디있지? 은징이 같은 경우에는요, 두 주를 쉰 거를 고려를 하면요, 뭐 두 주 밑에서 뛰었으니까 그거 그냥 두 개 리그 수준 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파워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K가 많긴 많습니다. 파워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삼진을 당한 것 자체는 많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죠.
뭐야? 이거 참 개꿀잼이네요. 호호호호. 어우, 자유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쇼미 채팅방 투표 있으니 투표하시고 방송 보는 게 어때요? 네네네, 노팅오님 호호호호. 이런 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을 해주시는 누리나래님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자, 지금 홍보를 하셨으니 도, 저거 돈을 내고 홍보를 하셨으니 요거는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자유 게시판에 노팅엄님께서 이런 거 하고 계십니다. 개인 이벤트 하나 하고 계세요. 요거 하실 분들은 빠르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주셨으니 해드려야죠. 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은징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봤을 때 이게 높은 겁니다. 삼진 자체가 적지는 않아요. 파워형이다 보니까. 근데 요거 타출갭을 보시죠. 무려 1할 차이가 나죠. 1할 가까이 차이가 나죠. 1할이 채 되진 않는데 2535이니까 거의 1할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은징이가 이쪽 케이스인 거고요. 유라옹이 이쪽 케이스인 겁니다. 이 타출갭은 그렇게 크지 않죠. 은징이에 비하면. 은징이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삼진을 피하는 능력 자체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구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유라옹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하위 타선에서 상위 타선으로 연결해주는 9번 타자 이런 쪽으로 맡기기에 되게 좋은 적합한 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쳐도 3할이 아직 안 나오는 컨택형을 윈나우에서 쓰기는 좀 애매한 감이 있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유라온 같은 경우에도 리빌딩 쪽에서 좋은 자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이도 26살로 적으신 편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리빌딩 팀은 자칫 잘못하면 활동이 죽는 게 있잖아요. 막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예전에 가장 최근에 유명했던 로타라라든지 있죠. 그 사하라 사막에다 붙여가지고 로타라 막 두하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팀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리빌딩 팀이 이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리빌딩 하려고 코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네, 네카라도 지금 나왔고요. 지금은 아니죠, 그쵸? 지금 키움은 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리빌딩 하는 팀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코어인 사람들이 활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딱히 팀원들이 반응을 잘 안 해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유라온 같은 분이 뒤에서 이제 톡방에서 잘 잡아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빌딩 팀에서 잡아볼 만한 좋은 자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연우누님으로 갈게요. 여기 우리 방송의 최고의 기만러시잖아. 연우누는 왜 많캔가요? 라고 맨날 오셔서 하시는 그분인데,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많캡니까? 네? 이게 무슨 많캡니까, 여러분? 저번 시즌 200이닝 넘겼고 3.01이고요. 17승을 했고요. 이번 시즌에 이거는 조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3.43하고 9승인 거는 조금 슬프긴 한데 네, 이거 많게라고 하는 건 이건 기만이죠. 기만이죠. 요거는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승수가 9수에 그친 거는 조금 영크라이 예전에 본크라이처럼 연크라이어 인정해 드리는데 망캐라고 할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지금 같은 SK에 계신 한 분이 팀이 미안해라고 하고 계시고요. 이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보다가 나온 건데 잠깐 한 분을 비교해 보죠. 자, 4.17인데 168이닝인데 11승 하셨죠?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저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저건 억울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억울할 수 있지만 많게라고 하기에는 기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연우누 선수는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으면 윈나우 팀에서도 리빌딩 팀에서도 다 잡기 좋은 카드입니다.
그럼 네, 둘 중에 어디에다 플러스를 줄 거냐? 저는 윈나우에 주겠습니다. 이 경우는. 네. 이 경우는 윈나우에다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디에 더 힘을 줄 거냐? 연우도 선수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이제 전성기가 올 겁니다. 진짜 피크 오브 피크를 찍을 거예요. 이제 29이기 때문에. 피크 오브 피크를 찍을 건데 리빌딩 팀에 있기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이쪽에다 플러스를 드린 거고요. 네, 윈나우 팀에서 충분히 원투 펀치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 정성기를 맡고 있는 선수들이 좀 좋은 투수들이 확실히 있어서 애매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원투 펀치를 떠나서 이제 3, 4, 5선발 윈나우 팀에서는 충분히 맡아줄 수 있어요. 3, 4, 5선발을 충분히 맡아줄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우도 선수를 이렇게 등급을 한번 매겨볼게요. 이렇게 매기고 이어서 윤성빈 선수로 가보겠습니다. 윤성빈 키움. 여기 있다. 네, 윤성빈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스탯인지 모르겠네. 가끔 오류가 뜨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지금 갑자기 2028년이 나오죠. 미래의 스탯이에요. 자, 이제 32살인 투수고 이번 시즌에 개투에서 10승을 차지하셨어요. 그 선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비상 선발로 투입이 가능한 개투 롱릴리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선수인데 이제 방어율도 3.30 그리고 전천후 선발로서 그 선발과 미들맨으로서 전천후로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느낌으로 이 윤성빈 선수를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2살이고 과연 이 윤성빈 선수가 어느 팀이 더 필요할지 윈나우가 리빌딩이 어디가 더 필요할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리빌딩 입장에서는 윤성빈 선수를 지르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C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하지만 윈나우 입장에서는 조금 그 미들맨으로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카드로 봅니다. 자, 왜 윤성빈 선수를 리빌딩 하는 입장에서 C까지 떨어뜨려 놨느냐? 윤성빈 선수는 선발 투수거든요. 선발 투수인데 중계를 오가면서 이런 성적을 근래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선발이 중계를 오갔다고 하지만 이 선수를 길게 가져가기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막 5년씩 안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윤성빈 선수가 실제로 활동을 좀 쉬시기도 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리빌딩 하는 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카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C라는 숫자를 함부로 두기에 그래서 B로 일단 하겠습니다. B로 일단 할 건데, 네. 하지만 그 당장 2년 동안에 개투로서 미들맨으로서 두기에는 충분히 좋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A뿔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윤성빈 선수 이 정도로 드려보고요. 이어서 조이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이 선수가 어느 팀이었지? SK셨나? 하나 가셨었구나, 트레이드로. 한화 조이 여기 있다. 네, 조이 주니어 선수고요. 조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중반에 저기로 SK에서 하나로 이렇게 넘어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기록이 분리돼서도 나오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29살 선수고요. 이번 시즌 종합 기록을 보시면 이제 2할 6푼에 7홈런 정도를 때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조이 선수가 지금 윈나우 팀에선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는 선수죠. 이 정도 느낌이면 윈나우 팀 입장에서는 조이 선수를 굳이 보고 갈 선수는
뭐지? 류윤이 갑자기 왜 그러시죠? 하지만 윈나우 팀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리빌딩 팀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하나온디의 타율이 뚝 떨어졌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빌딩 팀 입장에서는 이 조이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저는 리빌딩 팀 입장에서는 A 뿔은 아니고 A 정도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리빌딩 팀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 없이 저연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선수를 다시 그 리빌딩이 끝나고 나서 달릴 때 쓸 수 없다 해도 이런 선수가 리빌딩 팀에서 저연봉으로서 장기로 잡고 있기에는 좋은 선수일 수 있는 게, 그 포지션을 하나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리빌딩 팀에서 꽤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알크보 하이히트가 아무리 옛날 게임이라고 해도 우산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산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우산 효과에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게 웨이버냐 반활 선수냐의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네, 이비님이 뭔가 얘기하고 계시네. 한번 볼까요? 채팅하시는 거. 전소민님도 그런 포지션이다 이런 뜻인가? 네네. 이 우산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저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우산 효과 말고 또 한 가지가, 그래도 반활 이상의 선수가 웨이버보다 그러니까 필요한 이유가, 수비에서 괜한 짓을 안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비에서 괜한 짓을 안 합니다. 웨이버 박아놨다가 웨이버에서 수비에서 에러 나오잖아요. 그럼 이닝이 길어집니다. 이닝이 길어지니까 성장하는 선수들이 체력이 딸려요. 어린 선수들이 당연히 체력이 딸리거든요. 어린 선수들이 당연히 체력이 딸리는데, 그 체력 딸리는 선수들이 체력이 딸리는 채로 더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요, 성장이 더뎌집니다. 잘하면 이번 시즌에 터졌는데 이거는 안 터졌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바나의 선수를 싸게 길게 잡고 있는 게 리빌딩 팀에서 좋은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조이 선수가 싸게 잡는다는 가정하에, 오버페이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리빌딩 팀에서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등급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선수가 레이놀즈 선수네요. 바로 SK 선수네. 로스터, SK, 레이놀즈. 자, 아까 잠깐 이제 연우누님과 비교하면서 살짝 나왔는데요. 네, 잠깐 나왔었는데, 왜 연우님보다 승수가 많지? 패가 적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연우누님보다 좀 더 어리고요. 조금 더 어리고, 대신에 성적이 조금 더 안 좋죠. 연우누님보다 아무래도 더 그 같이 SK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성적이 조금 연우누님보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 젊은 선수고요. 이런 느낌에서 레이놀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윈나우 팀에서는 그렇게 엄청 필요한 자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리빌딩 팀 입장에서는 꽤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꽤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건데, 플러스를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레이놀즈 선수의 네, 지금 연우누님의 기만과 연우누님께 사과하는 SK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제가 이제 플러스까지 드린 이유는, 이거는 자,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A까지만 드렸을 텐데, 이 플러스는 어디서 붙였냐? 군인이라서 붙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알크보에서는 이제 군인은 사실
활동에 어느 정도 보증 수표가 되죠. 특히나 저기 훈련소가 끝난 군인은.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레이놀즈 선수를 플러스를 더 달아봤습니다. 그 요즘 이제 핸드폰이 군대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군대 안에서 쉬는 시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일과가 끝난 시간에 네, 그 상황에 이제 핸드폰을 받게 되는데 요즘엔 핸드폰을 받으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근데 사실 컴퓨터에 비하면 산정적입니다. 훈련소가 끝난 군인 아저씨분들이 매우 심심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저겁니다. 지금 후원해주신 분 감사하시고 그 아이디로 떠서 누구신지 모르겠네. 한번 누군지 알려주시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네네네네. 최원태님이시구나. 네, 원태님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네, 할 게 이제 핸드폰으로 한정이 되니까 핸드폰을 잡고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알쿠보를 들어오죠. 그럼 이제 사실 활동의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이놀즈에게 플러스를 달아드렸습니다. 리빌딩 팀 입장에서 충분히 좋은 카드지 않나. 만약에 윈나우 팀에서 레이놀즈 선수를 산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당장 달릴 때 필요에 의해서 산다기보다는 달리고 나서 다음 코어로 너를 쓰겠다라는 의미로 지르지 않을까. 장기 계약으로 해서 다 달리고 나서 이번 달릴 때는 롱 릴리프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달릴 때 너가 코어 선수가 되어주라 라는 느낌으로 아마 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으로 레이놀즈 선수를 마치고 이어서 최은성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 아이고 임권대님이 눌렸네. 최은성 선수가 이제 볼 차례인데요.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기 능력치로 보기에는 아직은 아쉬운 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3할을 치고 있고 3할을 치는데 성공을 했고 홈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홈런은 많지는 않고 요거는 이제 기아가 이번 시즌에 도루 수치를 높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최은성 선수는 요거로 보이지 않죠. 자, 한번 봐볼까요? 기아 게시판을 가면요. 여기 최은성 선수의 지분이 꽤나 높습니다. 최은성 선수의 지분이 꽤나 높은 선수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없네? 살짝 전으로 돌아가니까 많이 보이죠? 아, 이제 FA글 쓰셔서 그런가? 네, 최은성 선수의 지분이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이 나오죠? FA글 쓰셔서 그런가 봅니다. 네, 지금 시즌 700글이라고 누가 제보를 해주셨고요. 지금 기아에서 최은성 선수의 지분이 엄청난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이다 보니까 이 선수는 이제 당장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은 구단에서 들 텐데 역시나 레이놀즈 선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윈나우 팀 입장에서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C는 너무 저거하고 B 정도로 보고요. B 정도로 보고 근데 저는 리빌딩 팀 입장에선 이 선수는 S까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선수 S까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로 잡아야 합니다. 장기로 잡는다는 가정이 붙습니다. 단기면 이거 S에서 B로 뚝 떨어집니다. 단기로 잡을 거면 그런 의미에서 아까 누가 제보해 주셨잖아요. 시즌 700글이라고. 네, 장기로 잡는다면 이 계약은 진짜 X급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팀의 리빌딩 팀에서 그 팀의 그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700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시즌에 여러분 오늘 공지가 돼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번 시즌 최다 상금을 타셨고요. 이번 시즌 통원에서 최다 상금을 타셨고 올해의 기자까지 여기 있구나. 올해의 기자까지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은성 선수를 이제 4년 이상의 장기로 잡을 수 있다면 리빌딩 팀 입장에서는 이 경우는 S까지 줄 수 있는 선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 여기 있다. 네, 카카오 선수로 넘어갔는데 카카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에서 이번 시즌에 원래 선발이긴 한데 KT가 이번 우승을 도전하다 보니까 개투로 등판을 해서 이만큼의 성적을 쌓았어요. 아직 5년 차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 보일 수도 있는 성적인데 그냥 단순히 아쉽다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그 나쁜 매물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더구나 카카오 선수가 이번 시즌에 FA를 나오면서 선발을 할 수 있는 팀을 원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윈나우 쪽에서의 등급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 아니 지금까지 잘 봤는데 갑자기 왜 확대해 달라고 저래. 지금까지 다들 잘 보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당장 1위 팀에서도 비상 선발을 하셨고 비상 선발이 가능한 카드고 그 본인이 선발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윈나우 팀에서는 등급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선발을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윈나우 팀에서 5선발 같은 자리를 아예 못 줄 선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완전 C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C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B 정도 제가 드려볼 것 같아요. B 정도 드릴 것 같고 그쵸. 순수 개투로 나오면 이만큼의 성적을 내주기도 합니다. 순수 개투로 나오면.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그 이제 그 순수 개투로 써도 상관이 없다면 이제 빗불까지 윈나우 팀에서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선발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뿔은 없앴습니다. 뿔은 없앴고 반면에 카카오 선수도 장기로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A급 리빌딩 팀 입장에서 A급 매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A급 매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이분이 플러스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구단주한테 조금 달린 것 같습니다. 카카오 선수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고인물의 주니어 캐릭터쯤 가면 등장하는 누군가 옆에서 활동하라고 하면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활동을 하게 가만 놔두면 활동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의 분들 많죠. 주니어쯤 되시면 그런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모습을 조금 카카오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 동기부여가 좀 강하게 돼야 되는 타입이긴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선발 또 근데 사실 선발 고정만 해줘도 동기부여가 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구단주다 하면 이제 플러스까지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자유방임주의인 구단주도 계시잖아요. 순전히 이제 알아서 해라. 마음에 안 들면 뭐 방출하지 이런 구단주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구단 입장에서는 또 A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A 정도로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A로 끝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 동기부여가 된다면 A 뿔 S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어서 다음은 지우 선수입니다. KT죠 또. 아 남은 선수 싹 KT구나. 네, 지우 선수입니다. 지우 선수는 알크부에 지우하다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죠. 삼자 범퇴 지우하다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인데 지우 선수는 34살이고요. 34살의 나이고 이번 시즌에도 부상이 있었나요? 부상이 있었던 것 같네. 지우 선수가 이만한 이닝밖에 못 먹을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연속해서 3시즌 연속해서 120이닝을 먹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살짝 주춤한 모습이에요. 네, 개투 출장도 조금 섞여 있는 거 보니까 부상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지만 이 부상이 있는 와중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살짝의 에이징 커브가 온 것 같기는 해요. 34살이기 때문에 그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 부상이 섞여서 그런 걸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올픽션 선수와 마찬가지로 윈나우 팀의 고등급이 나오고 리빌딩 쪽에서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에이징 커브가 와도 지유는 지유인지라
네, 맞습니다. 에이징 커브가 와도 지우는 지우입니다. 아우, 또 한 번 후원 감사합니다, 재원태님. 그래서 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픽션처럼 S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A뿔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리빌딩 입장에서는 이 정도? 리빌딩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송하영님 차례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긴 한데, 아까 리빌딩 팀에서 반활이더라도 조이님 케이스에서 반활이더라도 타자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그 반활이더라도 투수가 필요한 이유를 따지게 된다면 사실 지훈님은 거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선발이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비활 그 리빌딩 팀에서. 반면에 개투에서 엄청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송하영님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렇다 보니까 지훈님 같은 케이스는 리빌딩 쪽에선 등급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박민수 선수로 갈 건데요. 투수 박민수. 자, 박민수 선수로 갈 건데, 박민수 선수 이번 시즌에 선발과 역시 부상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선발과 개투를 오갔습니다. 선발과 개투를 오간 모습이고, 정규 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채우지는 못했는데, 이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3점대 계속 유지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이 있죠.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박민수 선수 같은 경우에서도 26살밖에 안 되고 이제 더 리빌딩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카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민수 선수 정도의 활동이고, 그러면 리빌딩 쪽에서는 A뿔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윈나우 쪽에서는 A 정도 한번 드려볼게요. 윈나우 쪽에서도 본인이 선발 욕심이 없다면 롱 릴리프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롱 릴리프나 아니면 내지 땡빵 선발, 부상이 나왔을 때 땜빵 선발 같은 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5선발 같은 자리로 쓸 거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 피안타율이 지금 여기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박민수 선수가 당장 윈나우 팀에서 못 쓸 카드는 아니고, 그리고 리빌딩 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송하영 선수로 넘어갈게요. 송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반활 혹은 나이가 많은 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빌딩 팀에 필요한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우님이란다. 조이님을 얘기하면서, 조이님이나 아니면 유라님을 얘기하면서 나이가 많더라도 혹은 이제 나이가 많아도 리빌딩이 끝나고 나서 못 쓸 카드여도 리빌딩 팀에서 타자는 어느 정도 필요한 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송하영 선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수 쪽으로 가면요, 오히려 리빌딩 팀 입장에선 개투가 필요합니다. 개투가. 왜냐면 선발들이 다 후두둑 무너지거든요. 후두둑하고 무너지는데, 선발들이 다 우후죽순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받쳐줄 개투가 있으면요, 개투가 어느 정도 던져주면 또 이게 성장하는 선수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괴물 개투가 하나가 이닝을 계속 잡아먹어주면요, 괴물 개투가 이닝을 잡아먹어주면 성장하는 가운데 부담이 적습니다. 이닝을 소화해야 되는 부담이 적습니다. 선발이든 개투든 신인 투수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괴물 개투 하나가 있어주면 이 선수, 소위 말해서 이 선수의 팔을 제물로 바쳐서 코어들을 키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전 시즌에 나진수 선수가 있죠. 두산에서. 나진수 선수가 이름이 뭐였죠? 제가 혹사수치 계산을 한 거에서 2등을 했어요. 혹사수치 2등을 했는데 진짜 그 다음 3등과는 거리가 진짜 급이 다른 2등을 했습니다. 1, 2등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그렇게 갈아먹어서
정선웅 선수라든지 두산의 어린 투수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키워나갔고, 그리고 또 타자 입장에서도 죽어라 맞는 타자가 있으면 수비 이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비 이닝이 늘어나면 당연히 타자들 입장에서도 체력이 딸리게 되겠죠. 그게 한 명이라도 이제 괴물괴투가 이닝을 짧게 만들어준다면 더 체력 안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송하영 선수 36살일지라도 이런 선수가 리빌딩 팀에서 오히려 엄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리빌딩이 끝나고 나서 못 쓰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네, 맞춰자는 피칭이랑 펑고 훈련도 가능한 네, 이거는 좀 별도의 얘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송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윈나우 팀에서 당연히 윈나우 팀에서도 좋은 선수죠. 지금 2.3점대 90이닝을 먹어주면서 윈나우 팀에서도 당연히 좋은 선수고요. 리빌딩 팀에서도 짧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2시즌 정도 선수들이 키우는데 재물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또 좋은 카드가 리빌딩 팀에서 될 수도 있습니다. 수비 경험치주의.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그 현재까지 그 FA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고요.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거 2분은 오늘 못하겠다. 2분은 내일 하거나 한번 날짜를 다시 잡아야겠다. 네, 등급평가 이제 안 나왔지만 저 평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거는 잠깐만 제가 지금 16분이니까 한 3분 정도만 쉬고 이제 물도 따라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 3분 정도만 쉬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